이제 지금 전쟁 위기가 지금 다가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국은 미국이 이게 북중러 여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한국이랑 일본을 끌어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윤석열의 이런 친일 행보는 다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전략 무기들을 지금 막 쏟고 있습니다. 계속 전개하고 있죠, 한반도에.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전쟁 위기다. 네. 그러니까 이토록 전쟁 위기가 높았던 적은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심각한 거죠. 그 국지전 얘기는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전면전이죠. 터지면 네네. 무조건. 국지전일 수가 있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의 입장이 국지전 정도를 하려고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고 저 ICBM을 이번에 뭐 10대인가요? 12대인가 보여줬는데 보여줬죠. 그 ICBM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전술핵 무기들, 그 투발 수단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훈련을 작년에 했어요 다. 그거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싹 쓸어버리겠다 전술핵 무기로 뭐 이런 입장을 내외에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대강 국면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강대강 국면이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예전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엔 이게 그랬죠. 좀 이렇게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대화와 전쟁 국면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반복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대화하겠지. 근데 이번엔 달라요. 좀. 다르다. 예전에는 대화를 하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일단 만나자는 거 자체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북을 안 만나줬거든요. 70년대까지 안 만나줬습니다. 안 만나줬어요. 네. 미국이 안 만나줬다. 안 만나줬죠. 80년대까지 참 회담을 안 했죠. 뭐 아무리 북에서 평화협정 회담하자 뭐 하자 해도 미쳤냐 내가 너희를 만나게? 이러면서 안 만나줬어요. 그러다 미국이 처음으로 북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면서 만나주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핵 개발 의혹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핵이 만드니까 쟤네들이 대화에 나오네 이런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동안 들은 척도 안 하더니 핵 개발을 하니까 이제 겨우 자리에 같이 앉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네바 핵 합의 아닙니까? 94년도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대화가 이제 반복됐는데 그때는 딱히 조건이라는 건 없었어요. 뭐 대화를 하는 데서 전제 조건이. 북은 미국이 안 만나주다 이제 만나주기 시작한 것만 해도 성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대화로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북쪽이 시도했던 마지막 대화 시도가 2018년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빅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합의를 처음에 내놨어요. 싱가포르 합의가 아주 좋죠, 내용이. 그것만 이행했으면 지금 전쟁 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미국이 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북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화로는 안 한다. 너희하고 할 게 없다. 그냥 뭐 만나서 어차피 앞에서는 사인하고 뒤에 돌아서면 그 어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처리하고 와라. 그래야 대화 상대를 해주겠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 북쪽 싹 대화하자 그래도 안 만나줬잖아요. 거꾸로구나 이제. 이제 북에서 미국이 계속 대화하자 그러거든요 지금. 네, 문이 열려 있다. 언제든 대화하자. 근데 북에서 왜 너희를 안 만나 우리? 이거 역전이 됐군요 이게. 적대시 정책 처리하고 와.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건 못하는 거죠. 존심이 상해서 그건 못하는 거죠. 전 세계 우리가 그렇게 1등 먹던 우리가 짱 먹던 나라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강대강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화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못 가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처리해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처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전에 그 뭡니까 그 이란의 그 살레이만이었나요? 솔레인이었나요? 그 사람 그 죽이던 장군 죽였을 그 장군 죽였던 그 무인 폭격기 지금 그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야 강대강에서 적대시 정책 처리 안 하고 점점 더 우리한테 더 공격적으로 대하는데 내가 왜 너희랑 대화를 하냐. 대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로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엑셀을 밟고 막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로 갔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막 올라가다 대화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화의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미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이제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하자라도 안 할 거고 북쪽이 대화를 제의할 일은 없어요. 지금 북에서 지금 그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포고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게. 자, 지금 좀 심상치 않은 것이 심상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이 북에서 3일 연속 담화를 낸 적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5, 6, 7일 날 계속 담화가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김여정 부부장,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직접 그렇죠, 발표한 그렇죠. 사람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2번이나 담화를 냈습니다. 예. 3일간에. 3일간에 두 번을 냈다. 유례가 없죠. 아. 게다가 어제는 총참모부 담화도 나왔습니다. 네네. 포사격 네, 관련해서. 파주에 포사격이 있었다. 그 5, 6, 7일 연속해서 담화가 계속 나왔어요. 그것도 뭐 외무성, 높네요. 김여정 부부장, 외무성, 총참모부, 부부장, 총참모부는 굉장히 높네요. 네, 높은 단위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선전포고가 나온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이게? 따라서 네. 지금 심각한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장 행동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11일부터 훈련 시작한단 말이에요. 13일부터입니다. 아, 13일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때 시작하면 네. 반드시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네. 하는 상당히 의문이죠. 그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사실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여기 제일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예. 전쟁 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아니죠.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아한다. 전쟁 나서 싹 쓸어달라. 그럼 내가 남북 통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아, 이런 망상까지. 시켜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시킬 일이 없죠. 네.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아니면 뭐 또 천공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 뭐 또 예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 전쟁 위기가 지금 수습되기보다는 점점 수습이 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북쪽은 아마 정상각 ICBM 발사를 할 겁니다. 태평양 예, 그저 태평양이 우리의 사격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그런 발언일 수 두 있다. 가지가 이런 나왔어요. 말씀이시죠? 김여정 부부장이 첫 네네. 번째 한 얘기가 태평양이 사격장이 될지 안 될지 니네가 결정해라. 네네네. 거의 그런 쪽으로 네. 니네 행동에 달려 있다. 아하. 두 번째는 태평양으로 우리가 쏘는 미사일을 너 요격한다고 누가 했대는데 네네. 인태사령관 얘기했다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네네네. 설사 그렇게 하면 선전포고다 그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이 뒤따를지는 알지. 뭐 이런 식의 담화. 네. 두 번이나 태평양을 언급했어요. 아, 태평양 두 번을 언급했다. 그렇죠. 선전포고도 두 번 언급했고. 그렇죠. 각각의 다른 담화에서. 그렇다면 결국 태평양으로 쏘는 정상각 정상각도의 발사에 ICBM 네네. 발사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좀 싸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잘 못 믿겠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쏴보면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ICBM을 정상각으로 쏘는 거는요. 예, 예. 미국한테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쐈을 때 네. 그 미사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연습용으로 잠깐 날다 떨어질지 아하. 계속 날라와서 본토에 와서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어찌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미국한 북에 뭐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미사일은 어디까지 오는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훈련이야 아니야? 알려줄까요? 하와이까지 와? 그렇죠. 안 알려주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쪽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레이더를 총가동해서 그걸 감시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북에서 무슨 ICBM을 하나 쐈는데 네네. 미국 서부 지역 공항을 다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했을 때 그랬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15분간인가 정지시켰죠. 완전히 공항을 다 통제했어요. 그렇습니다. 서부 지역의 공항. 왜냐하면 그게 방향을 보니까 미국으로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해제됐지. 네네. 계속 날라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어떤 군인이 쓴 글에서 예.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네네. 북이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아. 노동이론가요? 그때 네네. 쐈을 때였다 그래요. 어허. 그걸 쏘는 순간 이제 자기 레이더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쟤를 미사일 쐈어. 어. 보니까 이게 계속 나한테. 태평양으로 날라와. 어. 하와이 근처에서 떨어졌어요. 아. 그게 한 9분이 걸렸대나 뭐 이러는데 그 순간의 9분이 자기 인생에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계속 오서 하와이를 지나서 네네. 본토로 올 수도 있잖아요. 얘들은 그 공포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은 미국이 공포스럽겠군요. 총 자산을 다 동원해서 감시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다 마음을 쓸어내리는 거죠. 네네. 야 연습이었어. 근데 요새같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ICBM이 빵 쐈는데 네네. 이게 연습인지 예. 아니 본토로 진짜로 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국가 비상사태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ICBM이 네네네. 한 뭐 쏘는 순간부터 그쪽 방향을 타고 간다 정상각으로. 그러면 다 미쳐버리겠네요. 경보 떨어지는 거예요. 15분 아까 말씀하신 게 9분이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와이가. 예. 그럼 한 10분 넘어가면 뭐 그 난리 난리가 났겠는데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북미 간의 대결이 엄청 첨예해졌을 때 미국 하와이에서 실수로 공습경보 발령이 났어요. 맞아요. 그때 패닉에 빠졌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막 울고 뭐 막 난리가 났죠. 우리 예. 다 죽는다. 네. 근데 본토에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본토에서 하와이를 넘어가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예. 본토에 그 경보가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실제죠. 예. 그럼 전 국민이 지하로 대피하고 아수라장이 되겠죠. 예. 그럼 북쪽에서는 그거를 여러 번 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경보 올려야 돼요. 여러 번 울어야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과연 감당 가능하냐 이런 식의 이제 예. 정상각 발사를. 윤석열은 더 불안하겠는데요. 그렇죠. 형님이 저러시면 난 예. 어떡하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인태 사령관 입장 얘기처럼 요격할 수도 있다. 네네. 요격이 이제 사실 어려운데 이제 이건 과학기술적 문제니까 빼고 네. 요격을 설사 한다 쳐요. 네네. 하면 북에서 선전포고라 그랬잖아요. 예. 바로 전쟁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격할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무섭죠. 왜냐하면 북과 핵전쟁을 각오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정상각 ICBM 발사를 했을 때 미국이 요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할 것 네, 같아요. 하지 못할 것 전쟁을 같아요. 감수해야 되니까. 감수해야 되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럼 좀 이런 상황이면은 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싸대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방송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핵심은 또 하나는 그거예요. 예, 예. 이 미사일이 잘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그 소위 요격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아. 정확도가 없어요, 별로. 아하. 우리 국민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네네네.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바늘 날아오는 바늘을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도 거의 성공을 못했어요. 예. 이미 궤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쏴도 잘 못 맞추는데 불시에 쏘는 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아하. 근데 쐈다 못 맞추면 그것도 또 더 큰일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쏘는 게 이득이 안 돼요. 안 쏠 겁니다. 정상각도로 날아오면 안 쏠 안 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떨어지면 미국에서는 뭐 공습 경보 올리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납니다. 강경한 발언을 하겠죠.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북이 정상각도 쐈는데도 아무 대응을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패권 추락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쏴도 문제고 네네. 쏴도 문제고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지배층이 이제 두 개로 갈렸죠. 아하. 분열이 됐습니다. 예. 한쪽은 뭐 북과 협상하자. 협상하자. 적대 시정책 그게 철회하고. 하원에서 나온 그 뭐 평화협정 뭐 발의안 이런 거군요. 그게. 또 뭐 하스라고 외교협회인가 거기 네네네네. 위원장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북의 핵무기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무장 국가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 들어가고. 이성적인데요. 예. 그다음에 상식적이고. 그냥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그냥 북미 수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성적이잖아요. 잘 지내자 그냥. 상식적인데.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옛날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주변부에서 나왔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나온 적이 없다. 이 사람도 정부 인사는 아니지만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미국의 이제 어떤 브레인 기관 여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 지배층 안에서도 일부는 현실로 좀 돌아서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협상해서 이 긴장을 우리 땅이 위험하다. 이 긴장을 풀자. 이거 우크라이나하고 틀리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네.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뭐 우리가 누군데? 이제 미제국주의죠. 우리가 미국인데 우리가. 미제국주의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미국인데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제국인데.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었으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 네네. 힘이 좀 떨어졌다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늙는 게 너무 싫어. 네. 그래서 늙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이미 몇 번 넘어져 봤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젊은이들이 자료를 하나씩 들고 가면 막 2개씩 매는 거예요, 형이. 나 힘 좋아하지. 나 무시하지 마. 그러다 이제 허리 끊어지는 건데요. 네. 지금 그런 거다, 미국이 이게.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과시성 군사행동이라는. 네, 과시성, 뭐 허세다. 허세다. 네네, 이런 아는 얘기를 거죠. 하더라고요. 니네가 진짜로 뭐 싸울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폼 잡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네. 마대자루 2개 얹은 거 아니냐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꼴값 떨지 마라. 이런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과시성 군사행동을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이 가후잡기가 네네. 위험하다는 거죠. 북에서 그러면 너희들 그냥 체면 차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게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끼겠고 네네. 또 모욕으로 느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 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2개의 세력 중에서 협상파
네. 평화 세력이 좀 이제 지배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얘들은 이제 네오콘 세력, 호전적인 세력은 이제 좀 물러가야 된다. 근데 잘 안 물러가면서 악착같이 지금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 이거 그 좀 다음 주가 이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 이게 지금. 그렇죠.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의 문제, 미국의 정치 판도도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협상을 못하는 거예요, 북쪽이랑.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협상을. 그거를 쉽게 뭐 해주고 하면 뭐 미국이 진작했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제일 어둡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새벽이 오기 전에 마지막이 제일 어둡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가장 어두운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모순을 거의 극한점까지 지금 폭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전쟁의 위기부터 막아야 되겠죠. 전쟁이 터지면 안 되니까. 네. 전쟁 위기를 막고 또 한국을 망치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 좀 열심히 활동한다면 이번에 교체되는 새로운 어떤 사회는 네. 예전과 좀 다르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약간의 개량, 개혁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